저 오늘은 연기 11차시 감정평가사법 청문에 관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33회 작년에 기출됐던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일단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게 사실관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갑이 부정행위를 통해 자격증 취득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했는데 계속 수취인 부재 이유로 반론이 돼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냥 자기가 자격을 취소해버린 그런 사안입니다. 먼저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와 감정평가사법 청문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게 배점이 10점이었는데 청문제도 사실 요건도 많고 해야 할 말이 많아서 그리고 심지어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 자체도 조금 써야 할 내용이 있는데 배점 맞추는 게 좀 많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일단은 한번 제가 쓴 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와 감정평가사법 청문제도에 대해서 먼저 청문의 개념과 의의랑 취지를 써줬어요.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 조사하는 절차고 사전적 권리구조의 취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제가 뒤에서 좀 논리를 쓸 거를 여기다가 좀 차별적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행정법과 감정평가사법 모두 규정되어 있어서 이 개념 분석이랑 그다음에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본다라고 서술을 했어요. 먼저 개별법 우선 원칙에 근거해서 감정평가사법 요건에 만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만약에 청문 절차 요건이 아니라면은 행정절차법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출제 의도가 이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요 멘트를 썼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는데 이제 행정절차법 22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청문 요건 자체가 실시 요건도 있고 생략 요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실시 요건이랑 생략 요건이 다 쓰면 배점을 너무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뒤에서 포섭하는 것만 써도 충분하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걸로 해서 조금 요약 필요한 것만 썼거든요. 근데 요건은 생략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럼 배점이 너무 길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실시 요건 근데 자꾸 내가 다 맞는 것도 아닌데 자꾸 아니 말씀해 주세요. 실시 요건 같은 경우는 이게 맞는 건지 모르는데 저는 그냥 이것만 쓰거든요. 이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안 쓰고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 박탈, 법인 및 그 조합 설립 인가 취소 그렇게 세 가지를 쓰거든요. 네네. 그 세 가지 써주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쓰는 거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실시 요건 꼭 써야겠다. 자꾸 실시 요건 안 쓰거든요. 근데 꼭 써야겠다. 맨날 답안 쓸 때 거기다가 키워드 빠졌다고 이거 포섭하고 써주시더라고요. 최천 팀장님. 실시 요건 꼭 쓰라고 하셨어요? 네, 실시 요건 쓰라고. 그래서 그거 신분 자격 박탈 쓰라고 맞아요. 그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써주면 저도 신분 자격 박탈도 저 중요하다고 본 게 이 감정평가 자격 취소 자체가 이거에 들어가니까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다른 된다고. 거는 없어도 이 신분 자격 박탈은 요건이다. 근데 요건 같은 경우 웬만하면 생략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공공복리를 이렇게 공증현포 증이 빠졌나? 그럴 거예요. 그쵸. 이거 요건은 웬만하면 생략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 말을 조금 줄여서라도 다 넣어봐야겠어요. 근데 줄일 게 없어요. 이게 미치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저도 다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생략 요건은 이제 공공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처분의 성질상 의견 성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당사자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이 있다라고 요건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사법 45조 청문과 이제 행정절차법 청문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이 행정절차법 청문과의 관계를 소별로 넣어주고 싶었는데 배점이 또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예 그냥 목차를 합쳐서 가나로 나눠줘서 단락으로 보여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에 자격받은 경우에는 자격 취소를 한 경우, 그다음에 32조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의 설립 인가 취소를 한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했고,
제 나에서는 여기가 여간 저는 제 생각을 넣었다고 생각을 한 게, 근데 왜 여기는 32절 안 쓰고 여기 13절은 뺐어요? 어머, 그쵸? 맞아. 이것도 왜 이랬을까? 안 쓸 거면 둘 다 안 쓰고 쓸 거면 둘 다 쓰면 근데 사실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냥 잘하셨어요. 네, 안 써도 될 것 같아. 응. 근데 아니, 여기 썼으면 여기 앞에도 써주면 되는데 뭔가 구조가 맞죠. 알았습니다. 여기 쓰고 있어요. 라인이 맞다. 맞아요. 근데 법에선 대꾸가 중요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요건 외에 행정절차법과 성문 실시 사유에 해당하는 예의적 경우 아니란 청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마무리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라고 이제 나머지 목차를 써줬는데, 사실 이것도 더 많이 써줬어야 됐는데, 목차가 기본서에 보니까 한 6개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최대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써봤고, 혹시 조언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 법조항이 항상 중요하니까 법조항을 먼저 넣어줬고, 이제 실무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감정평가 시험에 관한 사항, 39조 징계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또는 의결을 해서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관리 징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을 먼저 써줬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격은 이제 징계를 위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수 기관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징계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그 내용의 의견권을 위원회에 있어 의견 기관의 성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소결로 써준 부분이, 그게 박사님 암기장에 보면 이게 맞아요. 도입 배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소결을 쓰는 게 더 멋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은 감정평가 협회에서 운영을 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현재 징계 공신력 높이고, 못하네요. 높이고자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의 의견기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독립목차였는데 제가 이것도 합쳐서 넣은 거거든요. 소위원회 이게 또 개설이 되면서 징계 객관성 높이기 위해 또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이게 최상이었던 것 같아요. 잘 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반성 있어요. 갑자기 왜요?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 문제는 이렇게 썼거든요. 청문회 의의를 따로 안 쓰고 네네. 그냥 1, 2, 3번을 통으로 썼어요. 1번, 2번, 3번은, 2번이 두 개네. 행정정착법상 청문제도, 감정평가사법, 제45조 이거를 약간 이 제목이 그냥 물어보셨으니까 네네. 감정평가사법, 청문, 근데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질문 자체가 청문제도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잘 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약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생략 요건에 있어서 이 사안의 경우 이게 청문을 해야 되는 실시하는 사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포섭을 하면 좋은데 문제 자체가 그냥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잘 쓰신 것 같아요. 뭔가 사안 포섭이 정말 길었다면 요건을 되게 많이 쓰고, 문제 자체가 제도 맞아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설명이어서 그냥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민 너무 많이 해서 이게 10점인데도 한 3, 40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고민하고 한다고. 저도 그 정도 걸려요. 10점짜리도. 잘 모르는 문제는. 그죠. 짧은 게 오히려 더 어려워요. 맞아요. 압축해서 써야 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괜찮다. 이렇게 쓰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물음 2번으로 가볼게요. 감정평가사 갑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이 이제 실체상 하자는 없으나 청문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 제기했을 때 이제 갑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라고 이게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절차상 위법이 이제 인정이 되는지 약간 그 논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점의 정리에 이제 행정절차법 22조, 즉 감정평가사법상에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요건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법상 이제 이 요건에 어긋난다면 이제 인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조항은 문제가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관련 판례를 위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경우는 청문서 도달 기간, 그 다음에 반송으로 인한 불출석 이렇게 두 가지를 넣었고, 사실 하나를 더 넣고 싶었는데 이것도 배점상 그냥 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볼게요.
청문서 도달 기간 준수하지 않은 청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차적 요건을 위배한 거고, 다만 청문서 도달 기간 다소 어겨도 당사자 스스로 청문 기일에 참석해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가졌다면 하자는 치유된다라는 판례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문 통지서가 반송됐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1번 판례는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 건데 이거 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경우를 보셨나요? 일반 판례요? 1번 판례. 아, 1번 판례요?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청문. 그러네요. 하자는 치유되니까. 이거 하자 치유가 된다라는 판례인데 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경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암기장이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암기장이. 이 판례를 넣은 거는 좋은데 이게 네.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판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렇네요. 제가 이거를 그렇죠. 이 제목을 잘못 그냥 썼어요. 관련 판례 검토해서 네. 뭐 1번, 2번 그 청문 불출석으로 해서 이게 청문 불출석의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건 위법하다라고 1번으로 쓰고 그 다음에 2번에 뭐 절차 뭐 청문 이걸 뭐 하자의 치유 를 인정한 판례라고 제목을 썼으면 좀 네. 괜찮지 않았을 건데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경우에 넣으셨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네, 근데 제 생각은 어제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도달 기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상 절차적 요건이 위배되는 건데, 예외적으로는 이렇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네요. 네네네. 이렇게, 이게 원래 원칙은 네네. 도달 기간 준수하지 않으면.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문제도 보면은, 문제 구성 자체가, 맨 처음에는,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뒤쪽에서 보면은 이게 하자의 치유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 자체가 절차상 하자의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청문이, 그다음에 예외적으로는 또 어떻게 하자가 치유가 되는지 약간 그 논리로 물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마 여기다 같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뒤에 하자 치유가 물어본 뒷 문제가 하자 치유를 물어보고 있으면 이 판례는 여기다 쓰면 안 되고 뒤에다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위치가 그치. 맞아요. 그렇네. 제가 그래서 여기 또 썼네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중복되는 거는 지면 낭비잖아요. 맞아요. 우리 시간도 없는데 굳이 여기다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절차하자 나오면 그냥 절차하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거 말고 하나 뺐던 그걸 쓰면 돼서. 뭐예요, 그거는? 뭔가 사전 통지, 그 판례? 네, 맞아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결과 당사자에게 위헌 청취를 기회를 주지 않아 마땅히 고려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재량권의 편함으로 위법하게 된다 그건가?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지? 그게 암기장 보시면은 하자의 치유 청문 그쪽에 딱 가면은 판례 3개가 딱 정리가 딱 되어 있어요. 뭐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나는 이것만 외운 거 청문 불출석 이거랑 이거 하자의 치유 판례랑 또 뭐지?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이거 찾아볼게요. 써볼게요. 아니, 저 당연히 제가 기억할 줄 알았어요. 찾아볼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니에요. 뭐가 죄송해요. 아니에요. 뭔가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오바지. 아니에요. 제가 준비를 근데 이게 전날에 써서 제가 당연히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나요. 그런 거 같아요.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오늘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문제를 많이 푸니까. 그래서 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까 뭐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취소 소송의 인용 가능성이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 정도를 단독 목차로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절차상 하자는 일반인 관점에서 외과사 명백을 하나 적법 요건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어서 중대 명백성의 근거 단순 위법이 인정돼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안의 해결로 포섭을 했는데 먼저 가배 처분이 청문을 필수적으로 요하는지 감정평가사법 먼저 개별법 우선 원칙상 감정평가사법 먼저 검토를 했고요. 갑은 감정평가사법 13조 위반으로 자격 처분을 받았고 이제 이 경우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도 검토를 해줬는데 이제 혹시 생략이 가능한 건지라고 했는데 이제
계속 그 청문 절차를 생략한 근거는 청문 통지서의 반복된 발송이었잖아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걸 먼저 써줬고, 이건 사실상 의견 청취가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례가 판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의 취소 소송 인용 가능성, 옆에다 긍정 이렇게 판례처럼 써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안의 경우 감정평가사법상 청문을 실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점, 그다음에 행정절차법상 청문 생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게 약간 판례 흉내내면서 제가 사안 포석을 요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좀 문장이 깔끔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 정도는 중대 명백설 근거 단속 위법이어서 취소 사항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갑의 취소 소송은 인용된다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물음 3번 하겠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서는 청문 통지서가 정상적으로 도달하긴 했으나 청문기일 10일 전에 도달해야 되는데 5일 전에 도달했고, 그래서 갑이 청문장에 출석해서 이제 한 번만 봐달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격을 취소했고, 이 경우 하자가 치유되는지, 만약에 치유 가능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논점의 정리에서는 이제 하자의 치유,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자의 치유에 대한 일반론을 먼저 서술을 해줬습니다. 하자의 치유랑 의의 취지인데요. 먼저 성립 당시 하자를 사후에 보완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방지해서 행정능률을 달성함의 취지가 있습니다. 하자의 치유 인정 가능성은 이제 학설이랑 판례가 나누어졌었는데요. 학설에서는 이제 행정 능률 측면에서 인정하는 긍정설, 소송의 신뢰보호 취지 등의 관점에서 부정하는 부정설, 그 다음에 국민의 공격 방어권 침해가 없는 한 인정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대립한다고 했습니다. 판례는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었고, 이제 여기서 저도 제 생각을 넣어줬는데요. 행정 능률 달성과 국민의 공격 방어권 균형이 핵심이어서 이제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 치유의 인정 범위에 대한 판례 입장을 정리를 한 건데, 이것도 조금 길게 쓰고 싶었으나 배점이 좀 부족해서 약간 요약을 해봤습니다. 하자 치유의 인정 범위는 행정행위의 위법이 취소 사유이고, 절차 및 형식상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 하자의 치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위법이 무효 사유이거나 내용상 하자의 경우 하자의 치유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자의 치유 인정 시기는 이제 소송 제기 전, 쟁송 제기 전, 소송 종결 시 등의 견해가 대립을 하고, 판례의 경우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주는 기간 내에 가능하다고 판시해서 쟁송 제기 이전까지 하자 치유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아까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있네요. 근데 이게 소송 제기 전하고 쟁송 제기 전의 차이가 소송과 쟁송의 차이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심판까지 포함을 하냐 안 하냐. 그냥 소송만 보냐 이거의 차이인가 보죠? 네네. 이게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소송 종결시구나. 네. 아 맞아, 종결시설. 네. 저는 이거 두 개만 외웠는데 소송 제기 이전 시설과 소송 종결 시설이 대립한다 이렇게만 외웠는 것 같아요. 저는 개수만 생각해서 3개 있었는데 역시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 판례 검토는 사실 이거 아까 앞에 썼는데 여기 와서 써두게 먹고 중복이어서 앞에는 이런 식으로는 중복해서 쓰지 않는 거를 다들 좀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판례는 도달 기간 지키지 않은 것 원칙상 절차적 요건 위반이나 다소 이 도달 기간 어겨도 당사자 스스로 청문기일에 참석해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가졌다면 하자는 치유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저도 만약에 선임님처럼 여기 옆에 생각을 써준다면은 이제 여기 쓰진 않았는데 앞으로 저도 이게 쓴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즉석에서 드려보면은 다소 어겼긴 했지만 청문 절차가 있는 이유가 이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기 위한 그 힘없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사전적 권리 구제이기 때문에 그 취지상 인정한다. 약간 이 멘트를 쓰면 좋겠다고 즉석에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안의 개결을 하면 이제 도달 기준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먼저 검토를 했고, 여기 또 긍정이라고 써줬습니다. 청문서 도달 기간 어긴 것은 절차상 하자고, 절차상 하자는 단순 위법으로 취소사유인 점, 그 다음에 하자가 절차상 하자인 점
그다음에 청문서 도달 기간 어겨도 갑이 충분한 방어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하자의 치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이었던 절차상 하자 치유가 가능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섭입니다. 하자 치유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존재하나 소송에 관련된 문제인 바 현실성을 고려해서 판례 입장으로 해결한다고 먼저 인트로를 깔아줬고요. 그 다음에 포섭은 청문 절차 생략에 대한 하자 치유 위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치유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